안녕하세요. 미래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시간 AI 부동산 복덕방 썰의 김새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포레스트의 그레이스 박 대표입니다. 대표님,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참 흥미롭습니다. 모아타운 단톡방 얘기인데요. 아, 네. 정말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딱 몰라왔는데 이게 1분도 안 돼서 삭제된 메시지입니다로 바뀌는 거의 마술 같은 상황이죠. 네, 근데 이게 비단 모아타운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이나 학부모 방 같은 데서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깊게 파헤쳐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단순히 메시지를 지우는 걸 넘어서 질문한 사람을 아주 교묘하게 고립시키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강제 퇴장을 시켰는데 왜 요즘은 굳이 삭제라는 방법을 쓸까요? 그게 바로 요즘 방식의 핵심인 거죠. 강퇴는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네, 딱 티가 나죠. 네, 누가 봐도 나 네 의견 듣기 싫어. 이거니까 독재적인 행위로 보이고 또 반발을 사기도 쉽고요. 그러네요. 오히려 저 사람 옳은 소리 하다가 쫓겨났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히려 투사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삭제는 차원이 다른 심리전이에요. 심리전이요? 네, 이건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발언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넌 틀렸다가 아니라 넌 말할 자격도 없다. 이런 메시지군요. 훨씬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더 세련된 방식이죠. 강퇴를 당하면 화라도 낼 텐데 내 글만 싹 사라지면 순간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요. 그 모호함이 사람을 더 위축시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전술의 무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고 질문한 사람만 혼자 고립되는 거죠. 거기에 만약 개인톡으로 너무 나서지 마세요. 이런 연락까지 온다면 와, 정말 공포스럽겠는데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침묵하게 되죠. 내 재산이 걸린 문제니까요. 실제로 저희한테 온 제보 중에 한 주민분께서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질문한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추진위원장의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한 거였는데요. 아주 정중하게 사업 공표 직전에 위원장님이 신축한 원룸 빌라가 이른바 지분 쪼개기 후에 매각된 걸로 아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딱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업 투명성과 직결된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물론 추진위의 노고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수백 명 이해관계 조율하면서 사업 성공시키려고 얼마나 애쓰시겠어요. 그 선의와 열정은 존중해야죠. 그럼요. 하지만 그 열정이 주민의 당연한 알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고 해도 이 합리적인 질문이 삭제되는 순간 그 모든 노력은 그냥 소통을 막는 거대한 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네. 이건 개인의 인성 문제라기보다는 비판을 건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스템의 실패라고 봐야겠죠. 근데 대표님, 이런 현상들을 쭉 보니까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우발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요즘엔 거의 2026년형 단톡방 길들이기 매뉴얼이라고 할 정도로 정교해졌어요. 매뉴얼이요? 시나리오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보통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1단계 방어선이 바로 스크롤 압박입니다. 아, 그거요. 민감한 질문 올라오면 갑자기 막 다들 아침 인사하고 날씨 얘기하고? 네, 맞아요. 의미 없는 이모티콘, 잡담 같은 것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죠. 질문을 순식간에 화면 저 위로 밀어 올려버리는 겁니다. 일단 안 보이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1차적인 방어 기술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자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질문을 올린다? 그럼 이제 2단계 전술이 등장합니다. 2단계는 뭔가요? 바로 전문가 코스프레입니다. 내가 이쪽 업계에서 20년 일해봐서 아는데 이런 거요? 네, 바로 그거죠. 법적으로 다 검토된 사안이니 걱정 마세요. 이런 식으로요. 구체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냥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비판의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런 말 들으면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게 바로 노리는 효과죠. 주민들을 정보의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굴하지 않는 용감한 분이 있다. 그럼 마지막 3단계가 시작됩니다. 3단계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면서 질문자를 그냥 고립시켜버리는 겁니다. 이중잣대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가요? 예를 들어서 분담금처럼 좀 불리한 질문에는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하면서 피해요. 네. 그런데 동의서 제출같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건 지금 당장 안 내면 우리 사업 망합니다. 이렇게 매일 재촉하죠. 아, 이런 모순적인 태도를 반복하면서 계속 질문하는 사람을 사업 방해하려는 사람으로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와, 정말 정교하네요. 스크롤 압박으로 숨기고 전문가인 척 눌러버리고 마지막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고립시키고 이쯤 되면 정말 대부분 침묵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래서 다들 침묵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바로 그 방관자 효과입니다. 수백 명이 있는데 왜 다들 가만히 있을까요? 맞아요.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분명히 저 질문 맞는 말인데 왜 지워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요. 일단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말하겠지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괜히 나섰다가 나도 공격 대상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죠. 아, 밉보일까 봐요. 네, 내 재산이 걸려 있으니까요. 결국 그 침묵이 소수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추진위는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처럼 보이게 되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가칭추진위원회라는 조직, 법적으로는 어떤 지위일까요? 그게 가장 큰 착시 같아요. 단톡방에선 막강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아무 권한이 없는 그냥 임의단체, 민간단체일 뿐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가진 힘의 원천은 딱 하나예요. 주민들의 신뢰와 위임. 아, 우리를 대신 잘 처리해달라는 그 믿음 때문에 힘을 갖게 된 거죠. 한마디로 빌려온 힘입니다. 주민이 주인이고 추진위는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인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 개념을 명확히 해야 돼요. 왜 주민이 주인일까요? 간단합니다. 사업비, 즉 분담금을 누가 내죠? 주민들이 내죠. 나중에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죠? 그것도 주민들이고요. 네, 돈 내고 책임지고 과실을 얻는 사람이 주인인 겁니다. 그렇게 들으니 정말 명쾌하네요. 주인이 대리인에게 일 어떻게 돼가는지 보고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권리군요. 당연한 권리죠. 그런데 힘을 빌려준 주인 위에서 군림하려 하거나 주인을 가르치려 든다. 이건 명백한 주객전도입니다. 네. 내 재산 문제에 목소리 좀 높였다고 말투가 공격적이다, 감정적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본질을 흐려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답답한 상황에 놓인 주민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누구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안입니다. 총 3단계의 실전 대응 방안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3단계 대응 방안. 네, 첫 번째, 1단계는 즉시 캡처입니다. 캡처요. 네, 내가 올린 질문, 그리고 그게 삭제된 화면, 이걸 모두 즉시 캡처해서 증거로 남겨두세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 파일 하나가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삭제되지 않거든요. 증거 확보가 제일 먼저군요. 그럼 2단계는 뭔가요? 2단계는 조금 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질문 재공유입니다. 다시 올리는 거군요. 네, 방금 제 글이 이유 없이 삭제되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문제를 공론화하는 거죠. 물론 두려울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질문은 단순히 내 억울함을 푸는 게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에게 저 질문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라는 용기를 주는 신호탄이라고요. 불투명한 시스템에 균열을 내는 첫 번째 망치질인 셈이죠. 아, 나 혼자만의 행동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용기를 낼 수 있겠네요. 마지막 3단계는 뭔가요? 3단계는 공식 채널 활용입니다. 단톡방이라는 비공식 채널에서 더 이상 수모적인 싸움 하지 마시고요.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구청에 공식적으로 공개 질의를 하세요.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요. 네,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무시하거나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할 의무가 생기니까요.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모아타운 사례를 통해 여론 통제의 기술과 그 대응 방안까지 복잡한 아주 깊이 있게 메커니즘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기록과 비단 공유가 재개발 왜곡을 지역만의 이기는 열쇠가 이야기는 되겠죠. 아닐 것 같아요. 심리적 그럼요. 고립이 통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대화에서 하지만 가장 연대임을 중요한 반격할 메시지를 수 있는 다시 기록을 한번 통해 편향을 강조하고 깨는 거죠. 싶습니다. 맞아요. 추진위는 주민의 상전이 아니라 주민의 일을 돕는 심부름꾼입니다. 네. 민주적인 절차와 투명성이 없는 재개발 사업은 결국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걸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질문을 삭제하는 그 손가락. 혹시 그 손가락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도 조금씩 지우고 있는 건 우리 모두 아닐까요? 잘해봅시다. 내 재산을 지키는 진짜 힘은 합리적인 의심과 정당한 우리도 추진위 질문을 관계자분 멈추지 않는 고생하시는 데서 건 압니다. 나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